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주최 측은 집회 이름을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로 바꾸고 청와대 방향 행진에 주력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회부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6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최 측이 5시쯤에는 추산치를 좀 내놓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숫자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나왔는데 예. 네. 그 숫자가 지금 5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40만이었는데 불과 네. 1시간 사이에 예. 지금 10만 명 정도 늘어난 50만 명으로 지금 어. 현재 집계됐습니다. 그 네. 50만은 전국입니까? 아니면 서울만입니까? 서울에서 도심에서 예. 지금 행진을 하는 청와대 방문을 행진하는 시민들만 숫자를 셌을 때 예, 지금 예.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찰 집계는 없습니까? 아직? 경찰 집계는 오늘은 경찰에서 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계속 수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치를 발표하는 게 좀 많이 꺼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청와대 방면 100m 앞까지 1차 행진이 허용이 되는데 그게 지금 잠시 되면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5시 반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워낙 많은 인원이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약간 좀 일찍 이동을 했습니다. 3시 45분부터 약 40만 명이 청와대 1차 행진을 벌였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이 그 사이에 불어났습니다. 예. 이 세월호 가족 협의회를 선두로 해서 6개 코스로 이 청와대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포위 인간띠 있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이제 청와대 앞 100m 거리인 이 분수대와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이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사이의 도로를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또 성남 민심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구호와 이 자유 발언으로 구성되는 이 청와대 방면 1차 행진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있고 또 그리고 법원에서 모처럼 청와대 앞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일단 접근하게 해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일단 1차 행진과 2차 행진이 여차하면 또 이렇게 만날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차 행진이 7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행진이 1차와 2차로 이제 나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집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시부터 이제 하고 있는 그 행진 지금 네.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진 대열이 6시에는 이제 광화문으로 모여서 네. 집회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7시에 다시 2차 행진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순서가 되는데 오늘 이제 100m까지 네.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미 지금 화면 왼쪽에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효자 주민센터의 모습이 왼쪽에 있고요. 여기가 청와대에서 200m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효자 치안센터. 반대가 아닌가 네. 싶은데요. 화면 자막이 휴자 치안센터 우측이 100m 지점이고요. 오른쪽이 주민센터고요. 좌측이 효자 치안센터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청와대 100m 왼쪽이 앞까지 100m 지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주민센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그걸 꺾어서 이제 100m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볼 맞습니다. 수가 있죠. 네. 예.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m 허용은 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200m 거리까지의 행진도 오후 5시까지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5시 반까지입니다. 네. 일몰 시각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지금까지 허용된 행진 중에 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이 청와대 앞 200m 지점이었습니다. 네. 네. 이 법원이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이 집회와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는 면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100m 지점인 이 효자 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지금 5시 15분인데요. 잠시 뒤인 오후 5시 반까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청와대 앞 100여 미터 지점인 이 자문로 16길 20일 앞 그리고 삼청동 세움아트 스페이스에서 이 청와대 경계 100여 미터 지점인 이 126 맨션까지의 이 행진과 집회도 일몰 시각 기준인 오후 5시 반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 미터 지점까지도 사실은 행진 신청이 있었습니다. 네.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하지만 법원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여 미터 이내는
집회와 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보통 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 가까운 지점인 분수대 앞의 집회는 지금까지 계속 금지해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지금까지 판단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달 12일 이 100만 인파가 서울 도심에 모였을 때 이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에 계속 지금 주최 측의 요청을 수용해서 청와대와 점점 더 이렇게 근접한 곳으로 행진을 계속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주로 청와대 부근 행진은 질서 유지와 돌발 사고 대비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 네, 오후 5시 반이죠. 5시 반으로 제한했었는데 오늘은 일몰 시간 이후에도 행진과 집회가 허용된 게 특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이 무려 밤 10시 반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방면 2차 행진과 집회는 창성동 별관, 세오마트 스페이스 등 굉장히 청와대에서 가까운 구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을 했지만 그 맞은편이죠. 이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반까지 역시 허용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이런 허용 이유가 참 재미있는데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또 방법과 목적을 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게 바로 허용 이유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 집회로 계속 집회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경찰과 주최 측이 서로 협의하에 그래도 질서 유지를 잘하면서 평화적으로 촛불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어왔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예. 주최 측이 오후 5시 현재 서울만 50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보수단체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단체가 오늘 서울 크게 세 곳으로 나눠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먼저 지금 현재 우측에 벌어지는 단체 집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박사모 등 50개 단체가 지금 10,000명 정도 모여서 동대문에서 이 광화문 내거리 동화 면세점 앞까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네. 현재 종로까지 왔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촛불 집회와 보수단체 집회 그 행렬이 서로 이렇게 동선이 겹치죠. 어느 정도. 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차단벽을 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화 집회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 주말 집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의도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역에서의 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종로 쪽의 보수단체 집회도 동선이 상당 부분 촛불 집회 주최 측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안 그래도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보수단체에서 약간 좀 이런 동선이 겹치게 지금 주최를 준비하면서 약간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에서 사실상 경계벽을 만들어서 지금 촛불 집회 참여자들과 약간 벽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보수단체들도 이번 주 오늘은 어쨌든 그 광화문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오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오늘 또 특이한 점이 그 광화문뿐만 아니라요 여의도의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네. 집회가 열렸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후 2시부터 있었는데요. 일단 맞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양측이 다 여의도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촛불 집회 주최 측에서 새누리당사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만 명이 모여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는데 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진 구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사당, 여의도공원, KBS, 전경련 그리고 여의도역까지 행진을 벌이는데 또 거기서 이제 광화문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이 애국시민단체 연합 등 우파단체가 주최 측 추산으로는 5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0,000명이 모여서 또 동선이 겹치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KBS까지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네. 다행히 이렇다 할 충돌 없이 끝났는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벌였기 때문에 여차하면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 그런 위기 상황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네. 한편 또 엄마 부대 등 또 오후 3시부터 또 서울역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던 보수단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역이라는 게 사실 그다지 광화문과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행진을 하게 되면 사실
서쪽에서 그리고 저쪽 동쪽에서는 또 동대문 쪽에서 예. 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숭례문에서 올라오는 지금 우파 단체들하고 사실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충돌할 수 있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충돌 없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사실 불투명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그 민심의 분노도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한 방증일까요? 오늘 그 촛불 집회 이름이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오늘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촛불 집회 이름을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꿨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이 국민의 분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책임을 이 국회로 돌리고 이 퇴진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이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 이런 네. 분노의 목소리를 오늘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최 측은 최대한 이 청와대 가까이 행진을 벌여서 성남 민심을 전달하는 게 오늘 촛불 집회의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뭐 호루라기를 불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굉장히 큰 소리를 이 우리의 분노를 담은 우리의 소리다. 이렇게 네. 해서 청와대에 있는 이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본 집회는 잠시 뒤인 저녁 6시부터 시작돼서 이 전교조 교사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등 이 자유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예. 전교조나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모두 다 박 대통령의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큰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어떤 그 분노에 찬 목소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일단 지도력 부재를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라는 것을 전달하겠다는 게 바로 이들의 오늘 집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6번째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주째 촛불 집회가 계속 네.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차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인원이 늘어서 3차, 네. 4차, 5차 지난주에 뭐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에서 190만, 네. 서울이 150만이었는데 조금 전 주최 측이 발표한 내용은 오늘 5시 현재 50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50만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사실 주최 측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 네. 이 주최 측은 이미 상징적인 이 100만 촛불을 돌파한 이상 인원수 집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에서 뭐 약 300만 명 정도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추산 수치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인원수가 나와달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약간 압박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번 인원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차 때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명, 이 경찰 추산으로 1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때는 20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 3차 때는 주최 측 추산 갑자기 늘어났죠. 100만 명. 그리고 네. 경찰 추산으로 26만 명이었고요. 19일 열렸던 4차 때가 95만 명, 경찰 추산 26만 명.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난주 열렸던 5차 때가 주최 측 추산 150에서 190만, 그리고 경찰 추산이 27만에서 한 50만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경찰은 추산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일단 주최 측 추산으로 최대 약 300만 명 정도까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청와대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일단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를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명해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게 오늘 계획입니다. 예. 네. 이를 위해서 잠시 뒤인 저녁 6시부터는 이 문화 공연도 한 개만 잡는 등 이 본 집회를 상당히 컴팩트하게 간략하게 진행해서 오늘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광장을 가득 메운 어떤 그런 정체된 촛불이 아니라 움직이는 촛불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 주최 측은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10일에도 이 대규모 대국민 투쟁을 진행을 하고 이때도 최대한 청와대에 가까이 접근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압박하는 행진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오른쪽으로 예.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뒤에 이곳에서 본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왼쪽은 오늘 100m 가까이까지 행진이 허용돼서 효자 주민센터 앞에 여기에서 더 이제 100m 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효자 주민센터는 200m 지점이고요. 치안센터 100m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서 이제 100m 지점에 시민들이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서울에 첫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날씨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여서
예,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날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마침 좀 따스한 편이라서 네. 지금 저녁인데도 사실 그렇게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선선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네. 그래서 주최 측이 뭐 역대 최대인 200만을 넘어서 300만 명까지 참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산을 내비쳤던 이유기도 합니다. 예, 네. 서울이 4시 현재 10도입니다. 10도. 뭐 포근한 날씨라고 할 수 네,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그리고 지금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도 보이시듯이 뭐 예. 지금 시민들의 지금 옷차림이 약간 가볍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좀 온난한 날씨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박 대통령이 뭐 퇴진 날짜를 밝히지 않은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많은 시민들이 또 어느 때보다 많이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시킨 게 아닌가 지금 풀이되고 예.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에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좀 대구 지역은 이번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에서 10%로 올랐는데 두 자릿수로 올랐죠. 예. 네. 그러면서 대구 지역에서는 그 집회, 촛불 집회 열기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늘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촛불 집회 인원 숫자도 늘고 네. 근데 대신 이제 대구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뭐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까 네. 또 맞불 집회도 또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수단체에서 한 500명 정도 노인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맞불 집회를 또 놨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한일로에서 촛불 집회와 대규모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경기도 용인 동백호수공원과 뭐 부산 서면 중앙로, 울산 삼산 롯데백화점, 세종시 호수공원, 뭐 제주시청 등 전국의 대도시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규모 촛불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재밌는 건 이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이 공분을 샀었던 이 김진태 의원실이 있는 이 강원도 원주에서는 네.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 때보다 훨씬 많은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와 김천에서도 상당히 성남 민심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만 12곳,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만 8곳에서 이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부 최기성 기자가 집계한 바로는 예. 한 전국 26곳에서 열린다고 하고 예. 그걸 좀 자잘하게 나눠봤을 때는 한 70여 곳이 네.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강원도 원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취재 기자의 현장 연결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춘천에서요. 김진태 의원실 바로 앞에서 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네. 광장이나 아니면 상징성이 있는 민주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곳에 보통 많이 모이는데 네. 이 춘천에서 특이하게도 이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좀 유명세를 타게 된 네. 이 김진태 의원실 앞에서 모여서 이 새누리당이 당장 이 지금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항의와 함께 이 네. 촛불 집회를 폄하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집회가 되는 거고요. 원주가 아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오늘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6시부터 이제 잠시 뒤에 본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제 행진에 많이 이제 주력하는 그런 집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100m 불과 떨어진 곳까지 행진이 이어진다는 것.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본 집회를 짧게 끝내고 대신 또 2차로 또 청와대 부근 200m 지점까지 행진을 벌이고 또 큰 소리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예. 경적을 울린다든지 그래서 성남 민심이 이렇게 많은 목소리로 뭉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청와대 부근에서 최대한 청와대에 있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오늘 촛불 집회와 그리고 촛불 집회 부대 행진이 구성됐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자 주민센터 앞에서는 계속 지금 마이크를 이용한 그런 자유 발언과 그리고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상당히 큰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소리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이제 즉각 퇴진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좀 더
소리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5시 반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예정됐던 5시 예정대로라면 반이면, 네, 그렇죠. 예. 일몰 시각이니까 효자 지금 주민센터 어두워졌죠, 앞에. 많이. 네. 이 오늘은 좀 늦게까지 집회가 이제 허용이 돼서 청와대 주변 집회가 허용이 돼서 왼쪽에 주민센터 앞 거기까지 사실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치안센터에서 주민센터까지 물러나야 되는데 워낙 예. 많은 인원이 지금 있습니다. 예. 네. 뭐 12월 31일 날 보통 우리가 보신각 타종을 본다거나 이럴 때 가보시면은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땐 사실 진퇴를 일반 개개인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뭐 줄을 서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지금 빽빽히 들어찬 사람들을 보시면은 예. 자유롭게 지금 뭐 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본 집회가 열리니까 이동해야 돼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이동할 수가 없는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네.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마도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뭐 여차에서는 아마 또 어차피 2차 집회가 2차 저 행진이 지금 7시부터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서 약간 예상한 것처럼 1차 행진과 2차 행진이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시 반부터는 사실 효자 치안센터에서 이제 뒤로 100m 정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 시간인데 그대로 지금 집회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런 양상이 계속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10시 반까지 지금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행진이 일단 허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일단 뭐 주최 측에서는 일단 후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에서 이왕 있을 수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사실 이번 집회의 큰 목적이라면 예. 이제 사실 여기서 약간 버티면서 좀 더 오랜 시간 박 대통령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네. 사실 지금 별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예. 계속 이제 행진과 집회를 여기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3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후 5시 반까지 효자 치안센터에서 그 앞에서는 오후 5시 반까지만 행진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 화면에는 그 집회 참가자들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왼쪽으로 조금 멀리 보면은 내자동 저 아래쪽에 내자동 로터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주민센터를 끼고 치안센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빽빽하게 지금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하문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예. 네. 근데 자하문로가 지금 꽉 차서 지금 뭐 원래 차선이었던 것을 전혀 지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지금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움직임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저기서 슬슬 빠져줘서 이제 과감광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자 치안센터에서 예정된 시각에 일단 후퇴를 하고 이제 계속 본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일단 네.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는 일단 계속 1차 행진에 이어서 2차 행진과 집회를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동안 6차례, 오늘 이제 6번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5차례의 그 집회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사실 극찬을 할 정도로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좀 축제적인 분위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사실 보도도 해드렸는데 뭐 네. 뮤지컬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오후 한 3시쯤에 화면으로 만났을 때 화면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천을 놓고 공을 굴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예술적인 그런 행사도 가미되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다채롭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성남 민심을 점하는 행사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심스럽게 축제 분위기도 약간 가미된 그런 성격이고 사실 그런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계속 시민들이 좀 더 청와대에 가깝게 행진할 수 있게 집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준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비선 실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효자 주민센터와 효자 치안센터, 주민센터는 200m 지점이고 100m 효자 치안센터는 이제 100m 지점인데요. 이번에 이제 100m 사상 최초로 청와대 부근 100m 앞까지 이제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효자 주민센터까지는 밤 10시까지도 이제 허용이 된 거죠? 정확히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네. 예. 자, 애초에는 더 가까이까지 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최 측에서 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를 신고를 했었는데 여기는 금지를 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영빈관 앞쪽에 이제 분수대가 있는데 네. 그게 청와대에서 불과 30여 미터 지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문 역할이거든요. 네. 네.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 이제 11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는 현행법상으로 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경찰이 보통 따질 때 청와대 울타리를 이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 봅니다. 근데 분수대 앞까지는 불과 30m거든요. 그래서 네.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법원도 집시법에 따르면 일단 그 현행법에 따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약간 제한되는 네. 그런 장소에 해당한다고 봐서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100m 이상으로 더 청와대와 가까워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경찰이 설정한 마지노선은 계속 네. 후퇴를 해왔습니다. 처음 기억나시죠? 3차 때까지는 원래 경찰이 허용했던 마지노선은 세종대왕상 앞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율곡로로 이제 법원에서 허용을 해줘서 사상처점으로 이제 허용을 해줘서 후퇴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자동 로터리까지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계속 법원에서 허용을 해줬지만 네. 이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운동 사무소까지는 200m 거리고 아까 지금 보시는 효자동 주민센터는 200m 앞이고 그리고 청운 효자동 치안센터 쪽은 100m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분수대는 불과 30여 미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지만 일단 경찰이 가이드라인으로 세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법에서 정한 부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런 게 법원이 기준을 세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예. 자, 오늘 6번째 촛불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촛불 집회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전국 상황이라든지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최 측이 앞으로의 일정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주최 측에서 일단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10일에 대한 일정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일단 대규모 범국민 투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때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청와대에 가까이 접근해서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압박하는 행진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범국민 투쟁이니까 아마 사전 행사부터 상당히 다채롭게 대규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촛불 집회는 저녁부터 사실 열리는 촛불 집회가 핵심이거든요. 행진과. 근데 이제 사전 행사 때부터 조직적으로 많이 모여서 여러 계층이 특히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층에서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금 모을 수 있는 지금 조직적 인원이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네. 인원이 모두 집결해서 일단 분위기를 처음에 잡고 그다음에 다양한 전교주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또 집단 단체들이 모여서 또 사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분위기를 미리 좀 무리 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청와대 최대한 근접해서 행진을 또 이렇게 오늘처럼 벌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서울 효자 치안센터 앞에 아직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5시 반까지가 허용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뉴스 속보에 따르면은 효자 치안센터 앞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어서요. 시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산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시 반까지가 허용이 된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5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이 해산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 왼쪽에 효자 주민센터 앞은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요. 이곳에서는 10시 반까지 행진이 허용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만일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차벽을 만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일단
효자 주민센터 앞에 인원이 빠져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워낙 대규모 인원이 좁은 길에 모여 있습니다. 뒤에 네. 있는 인원들이 그렇습니다. 좀 뒤에 있는 물러나줘야지 인원이 되죠. 물러나줘야지 예. 질서 정연하게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 현재 지금 전혀 지금 보시다시피 광화문에서부터 또 효자동 내거리 이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컨대 일단 본 집회는 뭐 간략하게 모인 사람들끼리 진행을 하고 예. 2차 집회로 아마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효자 청운주민센터, 주민센터하고 청와대 100m 앞에 치안센터죠. 앞서서 치안센터라고 표기했었는데 지금 100m 앞으로 다시 표기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서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6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그 참가자들은 이제 1시간 가까이 집회를 마친 뒤에 7시에 또 행진에 합류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촛불 집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